제가 콘서트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다가, 왜냐면 콘서트 끝나면 금방 설날이 다가오고 다윤이 방학이 끝나고 또 2월이 되면은 개학을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콘서트까지 마치고 나면 또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계속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이랬다 보니까 어떡할까, 아내도 어디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 알고 있으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본 쪽에 가볼까?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지난번에 갔었던 후쿠오카나 아니면은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삿포로 이런 데 가볼까?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삿포로 눈 내린 거 엄청 예쁘잖아요. 거기 이제 일본 여행, 가족 여행 이런 거 찾아보면 눈에서 신는 부츠가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거기 가서 썰매를 사래. 애들이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삿포로 돈키호테에 가서 썰매를 사가지고 애를 앉혀서 그걸 끌고 다니려는 거야. 눈이 도대체 얼마나 오면.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 아이들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지고 큰일 나. 그리고 막 유명한 설경을 보러 다니는 버스 이런 데는 버스도 조용하고 그래서 애들이 하루 종일 탈 수가 없대요. 좀 더 크고 가자. 위쪽 패스. 아래쪽? 오키나와는 제가 회사에서 몇 번 가봐가지고 저만 몇 번 가보는데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후쿠오카? 근데 또 갔던데 물론 그때 유나는 못 갔었지만 도쿄? 그런데 너무 추운데 디즈니랜드 가면 고생할 것 같고 오사카 유니버셜? 사람 너무 많대. 마리오 그 월드 너무 가고 싶긴 한데 아이들은 아직은 또 그런 캐릭터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따뜻한 곳으로 가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따뜻한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방콕을 떠올렸습니다. 방콕을. 제가 이리저리 동남아 쪽이나 뭐 회사 MT를 통해서건 이렇게 다녀봤을 때 제일 기억이 좋았던 곳이, 저는 사실 정말 그냥 제 개인적으로 홍콩도, 대만도, 세부 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방콕이 좀 느낌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방콕 가자! 이제 그게 공연 한 2주를 앞두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막 얘기하다가 아내도 너무 좋대. 근데 비행이 5시간이 넘어. 6시간 가까이 돼요. 괜찮지 않을까? 아이들 멀미약도 먹고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패드 2개 풀가동하자. 재우자.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서 비행기는 제가 그 전부터 열심히 모아두었던 마일리지로 아슬아슬하게 왕복 4명, 우리 4명 다 돼. 그래서 마일리지로 비행기는 발권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열심히 찾아봤는데 가족들끼리 갈만한 곳 여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연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예약을 했어요. 제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 공연 열심히 마무리 준비해서 딱 잘 끝내고 설 연휴 보내고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여행까지 다녀오면 이번 연초 1월 빠듯하게 되게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좋다. 되게 그걸 해놓고 나니까 더 공연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윤이는 만들었던 여권이 만료됐고 유나가 여권이 없고 제 여권도 만료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며칠 있다가 구청에 방문을 했어요. 보통 한 3, 4일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여행 가기 한 2주하고 하루 정도 더 남은 상황이었죠. 구청에 가서 신청을 했대요. 여권을, 아이들 거. 내가 보다 빨리 해야겠다. 왜? 이 지금 난리래. 여권 신청자가 너무 폭증해서 2주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대. 그래서 둘 다 멘붕이 된 거예요. 지금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에 넘어오면서 다들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을 못 가니까 여권이 다들 만료가 된 거야. 한 2년, 3년 가까이 만료들이 되고 있었는데 여행을 어차피 다들 안 가니까 그 만료된 사람들이 잔뜩 쌓인 거예요. 뭔지 알지? 만료가 3년치가 쌓인 거야.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시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제 연휴가 다가오고 하니까 만료됐네 하고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여권 만들러 오후 시간에 가면 막 대기 20명, 30명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 직원분이 저희 여행 날짜까지 들었는데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2주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날이 이날이 있으면 2주가 딱 지나면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 저희는 그 다음날 출국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신청한 날 14일이 딱 지나면 설 연휴 끝나고 다음 수요일, 저희는 2주 전 수요일에 신청한 거죠. 저희는 그 다음날 목요일에 출국합니다. 안 될 수도 있대. 저 그때 작업실에서 오프닝 그 사운드랑 이런 거 막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수정하고 막 만지고 하느라고. 청천벽력. 저는 신청도 안 했어. 그래서 여보도 빨리 인터넷으로라도 신청하래. 갱신은 할 수 있대 해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필요하잖아. 근데 사진이 규정이 좀 여건은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핸드폰으로 막 찍어보고 막 두근두근 어떡하지? 해서 막 했는데 안 돼. 막 이게 뭐가 사진 막 눈썹도 가리는 것 같고 막 사이즈 맞춰야 되고.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신청자도 아슬아슬하다는데 오늘 밤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서 그때부터 막 찾아봤어요. 긴급 여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긴급 여권.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집에 여권을 놓고 공항에 와버렸잖아요. 공항에서도 긴급 여권을 만들어주는 부스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하는 거고요. 여권 잃어버리거나 안 갖고 오면 그 기존에 있던 여권은 바로 이제 만료 처리가 되고 거기서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효기간 1년. 근데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딱 한 번 다녀오면 그건 끝이에요. 유효기간이 왜 1년이냐면 가는 나라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가 2달 남았으니까 갔다 오면 되겠다 하면 안 돼요. 6개월 이상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1년이 있지만 그 6개월 안에 딱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임시 긴급 여권이에요. 일회용 여권 같은 거죠. 근데 얼마다? 52,000원인가? 55,000원인가? 그래서 생돈 날리는 거예요. 생돈. 그치. 근데 5만원 사실 집이 공항에서 2시간 거리인데 놓고 왔는데 5만원 내서 임시여권으로 출국할 수만 있다면 사실 5만원 아깝지 않지. 근데 더 알아보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그럼 아이들도 만약에 이를테면 연휴 전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긴급여권으로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구청에서 가면은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긴급여권을. 그리고 긴급여권 주의사항 안 받아주는 나라 있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이슈가 있는 나라가 제가 가는 태국이나 일본은 받아주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조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가는 나라 확인해보세요. 그쪽 영사관에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안 받아주는 나라일 경우 추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항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요. 아니면 애초에 이 나라는 긴급여권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비행기 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확인하시고 그래도 타시겠습니까? 하고 타고 갔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이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면 자비로 바로 앞에 있는 항공권을 예약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일행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베트남에서 부부인데 아내분은 리조트에 가 있고 남편분은 돌아가신 거야 다시. 그래서 리조트에서 브이로그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현재로서 태국과 일본은 긴급 여권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글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권 신청 중에는 긴급 여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찾아보니까 누구는 그거 취소하시고 긴급 여권 신청하시면 돼요. 누구는 취소가 안 된다고.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여권을 수령하고 나서 잊어버렸다 하고 긴급 여권이 발급이 가능한데 여권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여권이 제작 중이라면 긴급 여권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큰일 날 뻔했지. 그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성공했으면 제 것도 무조건 같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긴급 여권을 하기로 해서 그냥 놔뒀고 그거는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아내랑 계속 이제 백분 토론 된다 안 된다 막 찾아보고 서로 막 두근두근 이렇게 하다가 일단 우리 마음의 여유를 찾자. 여보 가면 뭐 어때? 취소하면 되지. 그리고 제가 예약한 내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취소를 하게 됐을 시 살펴봤어요. 제가 마일리지로 발권한 비행기 티켓은 마일리지를 다소 차감당하고 전날까지 취소가 돼요. 양반이지. 물론 아까운 마일리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차감되는 정도예요. 날라는 가지만 그래도 취소가 되는 게 어디야. 근데 제가 기억하려 하지 않고 마음속에 생각나지마 아닐 수도 있잖아 하면서 애써 외면했던 저의 기억 속에 호텔을 예약할 때 빨간색으로 취소 불가라고 써 있었던 기억을 제가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저의 기억을. 그게 좀 쌌거든요. 취소 불가로 돼 있는 게. 제발 생각나지마. 아닐 거야. 맞잖아 바보야. 빨리 어플 켜서 확인해봐. 아닐 수도 있잖아. 취소 불가여도. 아니 세상에 여권이 없는데 메일 쓰면 안 될까? 거기 호텔 되게 친절하다던데. 제가 한글로 엑스트라 베드를 요청했더니 영어로 단메일이 오더라고요. 호텔에서. 나 너에게 엑스트라 베드 제공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 야 세상에 친절하네 이랬는데 야 여권이 없는데 환불 안 해줄까? 이런 생각하지만 분명히 빨간색으로 환불 불가 써있었던 것 같은 내 기억. 아닐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데. 아니다 다를까 취소 불가 옵션이었고요. 취소 불가 옵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이트의 취소 불가 옵션에서 찾아봤더니
코로나가 한참일 때 가려던 나라가 입국 불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라를 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취소 불가 옵션으로 예약을 하신 거야. 근데 그게 취소가 되냐 안 되냐로 한참을 싸웠다 그러더라고. 불가 학력인데도 취소 불가기 때문에 안 되다 겨우겨우 받았다 하더라고. 그걸 보고 나니까 나의 상황, 내가 그 사이트라면 여권 지가 잃어버리고 지가 미리미리 신청 안 하고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아니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하는 게 솔직히 내가 진상인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호텔은 취소 불가야. 뭐 어때? 바보 비용이란 말이 있어. 바보 비용 내면 되지. 우리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말자. 그 돈 아깝다고 앞으로 남은 시간 기대하기에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긴 시간을 우리 슬픔으로 보내지 말자. 바보 비용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그거 그냥 여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와 기쁘게 가고, 만약에 전날까지 안 나오면 비행기만 취소하고 뭐 호텔 뭐 어떻게 뭐 당근에 팔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하루라도 미뤄보든지, 그거 이두저도 다 안 되면 우리 예약되는데 얼른 찾아서 국내로라도 가자. 다현이 워터파크 갈 수 있는 대로 가자. 그러자. 왜냐면 저는 이제 공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것까지 신경 쓰기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서로 마치고 다음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여권을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 6시에 전까지 신청을 한 거는 6시쯤 되면 그거를 한국조폐공사로 내용을 넘긴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나면, 조폐공사로 넘어가고 나면 취소가 안 돼요. 근데 6시 넘어서 요즘에 하도 여권 신청 많이 하니까 이렇게 넘어서도 받아주는 구청들이 있거든요. 그때 받은 거는 어차피 다음날 신청해서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어. 근데 6시 전 거는 6시 전에 취소를 해야 구청 차원에서 취소가 되고, 조폐공사로 넘어가 버려서 이미 제작이 들어가면 취소 불가예요. 취소 불가로 조폐공사로 넘어가서 제작 중인 경우에는요, 긴급 여권이 발행이 안 됩니다. 왜냐? 여권이 2개가 되는 셈인 거예요. 그 긴급 여권을 받으려면 그 만들어진 여권을 수령을 하고 나서예요. 그러니 이미 여권을 신청을 해버렸다면, 그리고 다음 날이라면 이제는 기도 메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권이 전날 나오거나 여행이 취소되거나 밀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공연 끝나고 긴급 여권 신청해서 받았고요. 이제 저는 바보 비용 5만원가량이 날라갔죠. 어차피 그거 갔다 오면 바로 폐기하고 그거 갖다 주면서 새 여권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도 5만 얼마 들어. 그리고 이제 다윤이 유나의 여권이 나오기만을 기도 메타. 한 가지 더 정보는, 거기 이제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만약 본인들이 예정해준 날짜보다 늦게 나오면 바로 이제 화가 난 여행자분들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나온다면서요 할 테니까 보통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찾아보면 저 열흘 걸린다 했는데 5일 만에 나왔어요. 일주일 걸린다 했는데 4일 만에 나왔어요. 2주 걸린다는데 열흘 만에 나왔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다행히 유나 여권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아내랑 손잡고 뛰었어요. 와! 이러면서. 사실 어제 계속 저희가 한 수요일부터는 매일매일 구청에 전화했거든요. 나왔냐고. 목요일 오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둘 다 목요일 오후에는 바빠서 못 가고 오늘 아침에 가서 받았습니다. 방콕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여권 먼저 신청하세요. 예매하기 전에 여권이 먼저야. 그리고 여권 기간이 뭐야 신청하려고 했는데 약간 빡세네? 하면 그때 얼른 신청해버리지 말고 긴급 여권이 되는 국가인지 확인하고 긴급 여권으로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권 만드는 거 미루지 마세요. 제 꼴 나기 싫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난처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3줄 예약해드립니다. 요즘 여권 엄청 오래 걸린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3, 4일이면 나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절대 아님. 무조건 일주일 이상. 말하긴 2주 이상이 말해요, 구청에서. 둘째, 여권 신청을 해버리면 긴급 여권도 못 만든다. 애매할 바에는 긴급 여권 만드셔라. 단, 그 해당 국가가 긴급 여권을 받아주는지 꼭 미리 확인해라. 여권 신청해버리고 나면 긴급 여권 못 만든다. 셋째, 나는 간다.